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나도 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sek터에 대한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라기보다는요, 시장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가야겠죠. 어제, 그제 낙폭이 워낙 컸던 터라 오늘의 반등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반등이다, 상승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기술적 반등 시도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럼 시장 하락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네. 시장이 바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한 번에 돌아선다라고 보기엔 좀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도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경기가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좋죠. 이 나라들, G2라고 불리는 이 두 나라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여건 자체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하반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적인 반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께서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실어주시는 발언을 했는데 김시은 팀장님, 뭐 저도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지만 뭐 악재들이 어제 오늘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기술적 반등을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를 좀 최근에 짓눌렀던 가장 큰 요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환율이라든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담들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정부 측면에서도 좀 구두 개입을 하는 측면도 있고 일본도 좀 동참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1,400원 자체가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을 한 측면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했을 때 유가도 좀 고착화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 이런 우려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추가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선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붙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는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번 주 ASML과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 특히 환율 단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환차익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추가적으로 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여겨지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개편하고요. 오랜만에 반등이라서 저도 좀 맞아요. 고무적입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텐데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네. SK하이닉스, 하이닉스의 반등의 의미가 남다르다면서요? 일단 뭐 오늘 많이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좀 보이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앞서 우리가 환율,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공략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 때 환차손의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 강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수출 기업들이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 관련
관련주들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피크가 나왔거나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피크가 나온 것이 아니죠.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D램 쪽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낸드 플래시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2분기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의 조정을 받을 때에는 너무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외에는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 상황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꺾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지금 AI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클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2년 정도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AI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더 상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2024년도에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꼭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매수 기회다. 24년도는 반도체에 대한 종목은 꼭 좀 봐야 된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 너무 많고요. 섹터도 요즘은 참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그 안에서도 뭘 봐야 된다라고 보실지 궁금한데요. 한 줄평부터 열어봅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의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장비단의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장비단에서도 보면은 네. 특히 전공정,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결국 AI 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레거시 쪽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소재라든지 뭐 전공정 관련했을 때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보다는 좀 소부장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전공정, 특히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의 기대감을 보게 되면 전공정 기업들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HB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HBM 관련 종목군들이 작년부터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먼저 앞서서 반영을 했다면 이제부터 올해부터를 봤을 때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 베이스로 그리고 성장 베이스로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HBM 관련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항상 대장 역할로 손꼽히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물론 밸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고 그동안 기대를 했었던 특히 마이크론 쪽에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를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HBM 쪽에서 보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김시은 팀장께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최근에 뭐 트렌드 탑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그렇죠. GDDR7 어떤 네. 거죠? GDDR7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정확히 이제 자세하게는 지금 팔로우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나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이나 종목군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HBM 쪽이었는데 HBM 쪽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AI의 성장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이자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일 때 이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밸류를 많이 당겨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 잘 나오는 기업들까지 그 실적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상승할 때는 15%, 2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해도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주가의 낙폭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작년에는 HBM 관련주들, 뭐 CXL 관련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와요. 테스라든지 뭐 DI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유진테크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도 올해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 기업들,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력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HBM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가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탄력도는 굉장히 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뭐 HBM, CXL, PI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유리기판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우리 지수의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한데요. 먼저 뭐 다른 섹터 한번 보죠. 어저께 중국이 참 좋았는데 화장품이요. 김시은 팀장님, 화장품 그러면 왠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이거 중국 관광객 따라서 어떤 수혜가 좀 있을까요? 물론 뭐 중국 관광객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긴 한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했을 때 국내에 대한 매출뿐만 아니라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최근 들어서 3월부터 보게 되면 좀 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면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강한 섹터들,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품 섹터를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된다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두 번째로는 비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고 비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특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미국 쪽에 대해서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계속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추려봤을 때 인디 브랜드라든지 혹은 브랜드 쪽에서 굉장히 강자 역할을 하고 있던지 혹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 안에서도 최근 화장품의 트렌드를 보면은 기존의 뭐 강자보다는 이제 브랜드 강자보다는 인디 브랜드 이제 뭐 로맨이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브랜드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ODM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 브랜드가 뜬다. 참 이례적이네요. 우리가 아이돌도 보면 대형 아이돌에서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뒤에 후속해서 인디 아이돌들이 뜨는 것처럼 화장품도 그런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메이저를 많이 사용했던 것은 퀄리티라든지 혹은 색조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뽑아냈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ODM 쪽에서 굉장히 퀄리티를 높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색조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인디 브랜드 쪽에서도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가격은 또 저렴해요. 그러면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매트한 게 유행을 했다면 이제 글로시한 게 유행을 한다든지 혹은 색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비비디한 색깔이 유행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 쿨톤스러운 흰기가 조금 더 섞인 그런 색깔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 나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제품들은 많아진다. 그리고 브랜드 자체도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제품을 만들어주는 OD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아무래도 비중국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 안에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계시네요. 1분기 실적 기대 유효하다라고 주셨는데 미용기기 쪽이 사실은 화장품보다 요즘 더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어디가 더 유효하겠습니까? 일단 뭐 둘 다 저는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대형 화장품주들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원택이라는 기업이라든지 비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저점대에서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용기기 관련주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메리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와 미용기기 쪽과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화장품주들 역시도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소비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소모품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를 먼저 판매를 하고 그에 대한 소모품이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실적적인 부분이 1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이 GDDR7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D램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중순쯤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내용인데 제가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낸드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정정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에 대한 전략을 먼저 이어가 봤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김유정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시 20분 구간 실시간 특징주와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바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간에서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섹터, 바로 SNS 광고 종목입니다. 모비데이즈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플레이드 역시 급등 중입니다. 바로 이 틱톡을 필두로 틱톡 샵이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주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건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DIT, 테스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고요. HBM 장비 수주 기대감 속에서 거래량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 속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LS 일렉트릭 역시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들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급등 종목에서 특징적인 섹터는 바로 라면주, 식품주입니다. 삼양식품을 필두로 관련 종목들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환율이 동반되고 있는 불안한 시장 속에서 식품주를 대안으로 꼽고 있기도 하지만 실적까지 동반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시장 이 사이에 잠깐 확인했더니 또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앞서 저희가 오프닝할 때만 하더라도 1.3% 상승이었는데 지금 0.7%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 딱 걸친 채 지금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점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예. 오늘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큰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밀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라기보다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환율 기준으로 해서 1,400원을 넘어갔었던 적이 약 3번 정도가 있습니다. IMF 때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0.85배에서 0.9배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2,600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는데 2,550포인트죠. 2,550포인트 내외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저평가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현재 주가 위치에서 약 2% 정도만 밀리면 최저점 라인대라고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인다라고 하고 밀림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장 초반이라서 변동성이 좀 크고요. 뭐 중하권 증시 개장하고 나서 또 오후까지 뭐 오후 2시에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지만 저점 라인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락 전환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하지만 또 분수령일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 DIT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역시 반도체인가요? DIT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보면은 DIT가 상한가에서 약간 살짝 풀렸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일단 시장에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기대감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HBM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다음 날에도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를 보더라도 장 초반 흐름과 지금 흐름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면 만약에 내일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들 좀 흔들리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 DIT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 역시도 오늘 진입한 것에 더해서 내일까지도 과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장이 반도체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2% 가깝게 상승하던 SK하이닉스도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만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DIT가 여전히 상한가 근처에 거래되고 있어서 전략을 주셨는데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섹터가 개장하면서부터 1시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테마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가장 좋은 건 모비데이즈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FSN 등이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 볼만합니까? 일단 전 좀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규모가 작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의 낙폭도 굉장히 컸었고요. 이제 틱톡 쪽에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 광고주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는 우리가 오늘 종가가 돼야지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이죠.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서 멈춰 있는 상황인데 모비데이즈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장후반부에
밀린다든지 만약에 모비데이즈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성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후반부까지 모비데이즈가 상한가를 유지해주고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위로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광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살짝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테마 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종가에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좀 내일이나 모레까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LS주들이 심상치 않아요, 최근에. LS 일렉트릭 같은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주가를 좀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영역은 있긴 하나 방향성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혹은 전선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언제 사야 되나, 언제 조정이 나오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가 끝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실적과 함께 수주에 대한 모멘텀 등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방향성은 견주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면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PER도 어느 정도 차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보면 LS 그룹 쪽이 조금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후발로 LS 일렉트릭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은 저는 여전히 LS 그룹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LS 역시도 좀 현재 관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현재 배합기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AI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가 필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쪽 시장이 아직 시장 개화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이 시장에 침투를 하기 위해선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수주 물량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100%라는 현금이 있을 때 전부 다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압기, 전선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와 함께 움직입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함께 순환매적인 성격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와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제 부진한 시장에서도 올랐던 게 경기 방어 성격을 띤 음식료 섹터였는데요. 오늘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게 삼양식품입니다.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는데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다는 오전장이에요. 삼양도 일단 조금 윗꼬리 달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예전엔 그러니까 내수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뭐 K푸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 원가 자체도 좀 저렴하게 만들어졌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 종목으로서의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추가 상승의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부터 특진주까지 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김시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